네, 오늘은 드라이브 편입니다. 월간 네이버웍스고요. 월간 네이버웍스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구호를 외쳐볼까요? 네, 그럼요? 외쳐볼까요? 네, 그럼 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월간 네이버. 왁스. 시작하도록 할게요. 박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큰 힘이 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번 네이버웍스를 거쳐서 벌써 3번째를 맞았습니다. 7월이고 5월 달이 우리가 외부 사용자 협업하기, 그리고 6월 달이 템플릿 기능이었고 7월 달 드라이브 기능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3번째라고 하니까 벌써 좀 감회가 새로운데요. 오늘의 진행 순서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방식과 좀 비슷한데 오늘은 행정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행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죠? 네, 부장님처럼 같이 사용자 피드백들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들 다 잘 읽어봤습니다. 반영해서 행정 부분 강화했고, 그다음에 라이브 Q&A 부분도 좀 더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미나 내용 관련된 질문, 네이버웍스 사용 관련된 질문은 채팅창이 아니라 Q&A 쪽으로 남겨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답변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게 답변이 됐고 안 됐고를 보면서 답변을 남길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Q&A 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권장 접속 환경은 데스크탑 또는 랩탑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미정님? 네, 바로 첫 번째 세션. 네,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드라이브 활용 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하지만 미정님이 알려주시죠. 아무도 네,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립니다. 마법사 같이 알려주시죠. 사실 이렇게 드라이브라고 하면 파일을 저장하는 곳 아니야? 뭐 특별한 활용 팁이 있을까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당연히 드라이브가 갖는 기본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에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잔잔히 곳곳에 있는데 저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웍스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몰랐던 기능들을 아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이버웍스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내에서도 이런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업무 파일을 공유하는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네이버웍스 드라이브는 업무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좋은 기능들이 있다는 점을 오늘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상황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찾을 수 없나라고 하는 게 사실 저의 상황이기도 해요. 대부분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로 많이 찾으시는 파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이제 마케팅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회사 속에서 아니면 뭐 제품 홍보 동영상 이런 것들을 뭐 영업팀에서나 아니면 뭐 기술지원팀에서나 다양한 부서에서 찾으시긴 합니다. 그리고 뭐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는 뭐 사업자 등록증 등 파일들을 많이들 요청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 공유하다 보면 계속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어디다가 올려놓고서 분들이 알아서 그곳에 가서 쉽게 좀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청한 파일들을 기다리는 시간 같은 경우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휴가를 많이 가실 텐데요. 굳이 이 파일을 가지시는 분들, 담당자분들을 찾으실 필요도 없게 되죠. 네. 그런 기능들이 지금 네이버웍스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공유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공유 드라이브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회사에 뭐 필요한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업무 파일들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공유 드라이브 말고 또 다른 뭐 드라이브들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네이버웍스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는 공유 드라이브를 쓰는 건가? 아닌가? 라고 하는 좀 의구심이 있으실 건데요. 네이버웍스는 드라이브를 총 3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회사의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공유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팀 그룹 폴더라고 해가지고 사내 조직도에 등록된 조직이나 팀이 함께 자료를 공유하는 공간이거나 아니면 그룹 메신저 방에 그룹 멤버들끼리 사용하는 공간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구성원 각각에게 내 개인의 파일을 공유하는, 저장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공유 드라이브이고요. 공유 드라이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구성원 전체가 접속해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유 범위는 회사 구성원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구성원만 접근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구성원만 선택하면 폴더를 공유받을 멤버를 지정할 수도 있게 돼요. 권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형태별로 접근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인턴도 있고 계약직도 단기 계약직도 있고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고용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모든 파일들을 공유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특정 고용 형태를 접근을 제한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유 드라이브의 하위 폴더에 특정 멤버들만 읽기 아니면 또는 편집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제가 살짝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조직도 형태로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예시인데요.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하는 공유 드라이브를 설정해 놓고요. 그리고 각각의 팀별로 접근할 수 있는 폴더들을, 하위 폴더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하는 폴더 같은 공유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인턴을 제외한 전사 공유 드라이브로 설정할 수 있고요. 개발팀 폴더 같은 경우는 개발팀 멤버들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업무 형태별로 어떻게 또 구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사업 관리라고 하는 저희가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었다고 하면은요. 이 사업 관리는 아르바이트 고용 형태를 제외한 전사 공유 드라이브로 설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임원 워크샵, 특히 매출 성과 같이 회사의 기밀 정보들이 들어있는 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팀만 편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임원 또는 특정 사업팀만 읽기 또는 편집하기, 접근하기로 이렇게 설정을 세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파일들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단일 파일만 공유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파일, 문서 파일, 아니면 이미지 파일들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파일이더라도 이런 동영상 같은 경우, 아니면 또 파워포인트의 이미지, 고해상도 이미지를 많이 들어간 제안서, 파일 같은 경우는 이게 대용량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파일을 업로드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용량으로 용량이 넘어가서 메일상에 첨부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메일 서비스를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예요. 또 다량의 파일들을 보내다 보면 꼭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네. 저희는 이렇게 링크 공유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 드라이브 내 파일이나 폴더를 링크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파일을 공유보다는 이 링크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게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는 파일이나 폴더 전체를 메일이나 메시지 첨부 파일로 보내는 대신에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접근 권한, 유효 기간, 편집 가능 여부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이렇게 링크를 공유하게 될 경우는 또 보안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파일을 메일로 보내는 것도 보안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접근 권한을 이 링크를 하는 모든 사람 또는 우리 회사 직원, 구성원만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또 2차적으로 비밀번호를 인증하거나 OTP라고 해가지고 OTP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TP 같은 경우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라고 하면은 OTP 인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이메일을 수신자가 특정 이메일 URL 주소로 계속 반복적으로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한 번 접속할 때마다 1회의 비밀번호가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OTP 인증 번호까지 필요한 경우들은 대부분 회사 구성원이 아닌 뭐 외부인, 특히 이제 외부 거래처 아니면 협력사 분들이랑 파일을 공유하실 때 매우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 링크 같은 경우는 뭐 사용자 권한도 편집 아니면 보기만 설정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효 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활용 팁을 말씀드릴게요. 파일을 여러 사람이 함께 파일을 업데이트할 경우들도 있고, 내가 이제 뭐 회사 속에서라든지 아니면 오늘과 같이 네이버웍스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이제 그 버전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저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다수 사람이 실수를 하기 마련이어서 잘못 수정했는데 이미 저장을 해버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되게 난감해요. 특히 제가 이제 뭐 수정을 많이 했는데 잘못 수정한 부분들이 너무 많거나 했을 당황스럽죠. 때, 네, 아니면 저 말고 다른 누군가가 수정을 굉장히 많이 잘못했는데, 네, 저장을 눌러버린 케이스. 네, 이런 경우들은 일일이 수정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네, 복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아이고. 네, 넘어갈게요. 네. 네, 네이버웍스의 드라이브는 버전 이력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할 때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이 버전 이력과 복원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파일의 수정 이력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버전으로 복원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파일의 버전 저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 버전의 이력들 같은 경우도 보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1개월에서 영구 보존도 가능합니다. PC에 저장해놓고 드라이브에 안 올린 케이스들. 사실 저와 같은 케이스가 사실 이러한 형태인데요. 대부분 PC로 업무를 해놓고 드라이브에 올리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다시 이제 드라이브에 올린다거나, 네, 또 PC를 찾는다거나, 네,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이러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이버웍스는 드라이브 탐색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탐색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상의 네이버웍스 드라이브를 PC 폴더처럼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실시간 동기화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기화 같은 경우는 네드라이브 또 공유받은 폴더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가 다 한대 지원되느냐? 이건 아니고요. 최대 3대까지 탐색기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기화 상태도 사실 이제 파일을 동기화했을 때 이게 동기화된 건지 아닌 건지 궁금해할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드라이브의 탐색기의 상태를 총 8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이 아이콘의 표시 상태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활용 사례. 업종별로 제가 지금까지 활용 팁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제 네이버웍스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는 고객사분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렇죠. 저희가 스크린샷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상희님 세션에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네이버웍스를 사용하시는 고객사들 중에서 건설업이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 건설업은 업무 특성상 이제 현장과 사무직이라고 하는 이제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뭐 교육 자료나 매뉴얼 같이 구성원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숙지해야 하는 자료들을 공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공유 드라이브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일이 메일로 드린다든지
뭐 메신저로 드린다든지 할 필요 없이 공유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네, 이러한 자료를 어디에서 찾으세요? 라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네이버 클라우드는 그럼 공유 드라이브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라고 하는 이름의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든 이제 회사 구성원들과 공유해야 되는 자료들은 여기에 공유 드라이브에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켜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릴까 말까? 네, 그것까지는 자제해 주시고요. 라이브로. 네, 네이버웍스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소매 업종이 또 꽤 많으세요. 네. 도소매업에서는 아무래도 뭐 판매 제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프로모션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하신 경우들은 뭐 제품별 아니면 시즌별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폴더들을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문 사항이나 아니면 유천 사항들도 구분해서 정리하시기도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디자인, 광고, 특히 고용량의 파일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업종이에요.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진행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업종에서도 프로젝트 구성원이 변경한 파일이나 폴더의 히스토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공유 드라이브를 만드시고 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드시면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파일들을 업로드하셔서 공유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히스토리들을 구성원들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위님께서 다음 세션으로 이 드라이브를 실질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특히 활용 팁을 포함해가지고 소개해드린 활용팁 포함해서 드라이브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 라이브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브 데모 시작하겠습니다. 핸즈온의 가장 좋은 형태는 PC 접속입니다. 네, 본격 핸즈온 시작해 볼 텐데요. 드라이브 어디까지 써보셨나요? 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법한 그런 기능까지도 알려드리는 컨셉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 진행 환경은 관리자이자 네이버웍스 관리자이자 유저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10 환경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 차이 보이시나요? 여기서는 맥북이지만 싹 바뀌었죠. 싹. 네, 저의 또 깨알 요소인데 알아봐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맥북에서 접속하시면은 저와 보이는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플랜은 네이버웍스 베이직, 연간 계약 시 월 6,000원, 인당 6,000원 금액인 베이직 플랜입니다. 총 4가지 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드라이브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드라이브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접점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례, 세 번째는 드라이브 탐색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은 드라이브 설정하면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좋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네이버웍스를 PC에서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PC 앱을 가장 많이 쓰실 겁니다. 저는 지금 어드민이라는 이름이고요. 제 사진도 여기 딱 들어가 있죠. 팀 리더입니다. 디자인팀 리더이고요. 메신저 방으로 이동을 하면 여러 가지 팀이나 그룹 방이 있는데 이 중에 디자인 방이 저의 팀 방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조직인 거죠. 그룹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TF라든지 어떤 팀에 얽매이지 않는 크로스 펑셔널한 업무에 잘 맞는 형태의 그런 그룹 룸이고요. 자, 팀 방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이 폴더 버튼을 클릭하면은 바로 드라이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 화면 안에 있는 노트, 일정, 할 일, 콘텐츠 중에 하나 폴더로 보이게 되죠. 이 폴더랑 드라이브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 폴더가 즉 드라이브 기능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어디서 보는지가 다른 거죠. 자, 메시지 화면에서는 메시지 단위로 그룹이나 팀 단위로 폴더를 보시는 거라고 하면 드라이브로 이동하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시는 드라이브랑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타사의 드라이브 화면이랑도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이렇게 회사 마크가 되어 있는 거는 공유 드라이브라고 해서 아까 미정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회사 전체를 위한 드라이브이고요. 그 다음 밑에는 팀 그룹, 제가 하나하나 속한 팀이나 그룹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폴더, 즉 드라이브가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디자인도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팀이나 그룹 방에 하나로 올라와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내 드라이브, 즉 내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받은 폴더 혹은 내가 공유한 폴더를 보는 네 가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방금 보여드렸던 이 PC 웹에서 드라이브로 이동하는 방법. 이 폴더가 만약 안 보이신다면 그룹이나 팀을 만들 때 폴더 기능을 비활성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가 만들어 주실 때, 마스터 권한을 가진 분이 만들어 주실 때 이 폴더를 꼭 사용함으로 오늘 해주셔야 사용하실 수 있고, 이 폴더 기능을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폴더는 다른 외부 웍스 사용자들이랑 협업을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 구성원과도 바로 협업하는 공간으로 드라이브를 이용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 다음으로 드라이브를 만나는 접점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화면이시죠? 메일입니다. 받는 사람 참조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제목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에서 바로 파일을 가져오신 경우도 있고 내 PC에서 가져오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탐색기를 사용 중이시라면 내 PC에서 가져오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네이버웍스 드라이브에서 내 드라이브 혹은 팀 그룹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바로 가져와서 쓰는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땡스 네이버웍스에서 이 사진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바로 동기화가 진행이 되고 탐색기에서 불러오는 형태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드라이브와 여러분의 접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드라이브에서는 조금 더 이제 최근에 내가 올렸던 파일, 내가 수정한 파일들이나 아니면 팀 그룹, 내 드라이브에 있는 어떤 특정 파일들을 디렉토리 단위로 찾으면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 클라우드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탐색기에서 가져오시는 동기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장점이죠. 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조금 더 온라인스럽게 정말 클라우드 어떤 시스템, 네이버웍스의 묘미를 살리시려면 이 드라이브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웍스랑 만나는 접점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으로 실제 고객분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네이버웍스의 숨겨진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끝났죠. 두 번째, 옆에서 대놓고 엿보기라는 컨셉입니다. 좀 제목 짓기 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목을 좀 재밌게 지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썩 재미는 없는 것 같네요. 네. 총 3개의 기업에서 저희 드라이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랑하세요. 라는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셔서 직접 통화도 하고 좀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대웅제약이죠. 저희 대표 고객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 기업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대웅제약에서는 주로 팀 그룹 드라이브 그리고 개인 드라이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렇게 TF 조직 또는 홍보 목적의 그룹들로 각 그룹들이 활용하는 파일들이 업로드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는 되게 펑셔널한 접근이죠. 어떤 기능 위주의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메신저 또는 메일로 파일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화면을 공유해 주셨고요. 그리고 바로가기 화면을 쓰는 것도 공유를 해 주셨어요. 자, 이거를 제가 또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내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특정 파일로 메시지로 보내거나 메일로 보내는 화면인데요.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드라이브에 있는 네이버웍스 이벤트라는 거에 가서 이 파일로 보내기, 메시지로 보내기나 메일로 보내기를 선택하면 특정 메시지 방으로 이 파일을 바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방에서 찾을 수도 있고 어떤 내 팀에서 특정 개인한테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구성원을 직접 검색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김상이 제가 복제품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 데모 계정으로 여러 개를 시도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팀 폴더에서 예를 들어서 신상품 제안서 여기서 이 파일로 보내기를 하겠다라고 누르면 아까 보시지 않았던 새로운 게 하나 보이죠. 노트로 보내기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개인 내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공유하실 때랑은 다르게 그룹이나 팀에서는 노트 기능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노트로도 바로 파일을 보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위 이제 묻힌다고 하죠. 이제 메시지나
모든 것들이 쭉쭉쭉 쌓이다 보면은 묻히게 되는데 노트를 쓰는 이유가 그렇게 묻히지 않고 어떤 핵심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재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파일 첨부 안으로 들어왔죠. 자,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파일 잠금이라는 걸 사용을 해주셨는데요. 이 잠금 기능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지금 사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일 잠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읽기 전용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팀 그룹 내가 저장해 놓은 파일과 똑같은 파일을 덮어쓰기 하는 경우에 내 파일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수정 가능한 PPTX나 엑셀 파일이 아니고 PDF, 고정된 형태의 파일이라 그래도 그것이 바뀌지 않게 사람들이 읽고 다운로드할 수만 있게 하는 게 잠금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 범위는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간단히 링크 공유인데요. 자, 링크 공유는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링크 공유는 쉽게 말해서 파일을 메시지로 보내기나 메일로 보내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파일 그 자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파일 무게가 1기가 이렇게 되면 되게 무거워지겠죠. 그럴 때는 링크 하나 편하게 공유하는 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링크로 보내기를 누르면 되는데 링크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링크라 그렇고요. 미리 만들어 놓지 않은 링크를 보면 링크 공유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TP는 아까 미정님 소개해 주셨던 메일을 보내고 6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이고요. 6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코드가 이메일로 고유로 날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 코드를 누르고 링크를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링크 공유를 누르시게 되면 링크가 바로 따지게 되죠. 이거를 세부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버튼을 안 눌러보시면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 직원만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링크를 아는 사람 모두 혹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접근 가능하게 할 것이냐 라고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럼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거예요. 제가 궁금한 점이기도 했는데 비밀번호랑 공유하는 거랑 OTP를 공유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일단 첫째는 비밀번호는 이건 누구한테도 만약에 내 옆 사람한테 이 파일 비밀번호가 이거야 라고 하면은 옆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OTP는 단독 메일 주소 하나로 OTP 코드가 발송되는 거기 때문에 더 보안에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요. 여기 링크 히스토리를 볼게요. 자, 여기 링크 히스토리를 보시면 사용자, 누가 다운로드했는지 접근했는지가 나오죠. 이 방식은 OTP로 공유를 하는 방식이에요. OTP로 공유를 했을 때는 사용자가 바로 이렇게 이름이 확인되고 누가 혹시나 이 파일을 잘못 이용하진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OTP가 아니고 일반 공유를 하면요. 이렇게 사용자가 IP 주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A에서 B로 옮겨가지고 이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같은 사용자지만 저는 다른 사람으로 인식을 하겠죠. 그만큼 누가 확인을 했는지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의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파일을 링크 공유하겠다라고 하시면 링크 공유하실 때 그 OTP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OTP 방식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다른 외부 업체랑 파일을 주고받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부분은 뭐냐면 바로가기는 내가 자주 쓰는 파일 또는 폴더가 보이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폴더가 보이는 것들은 내 개인 드라이브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공유 드라이브입니다. 밑에는 최근 사용한 파일들이 쭉 나오는 거고요. 이 바로가기를 내 첫 화면에서 별로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제일 위에 바로가기 첫 화면으로 사용이 있죠. 저는 꺼놨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켜놓는 경우에는 대웅 제약에서 이용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가기 화면을 가장 초기 화면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템포를 빠르게 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활용 사례인데요. 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농수산물 산지 직송 플랫폼 농사랑을 운영하는데 저 실제로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되게 싱싱한 채소와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사랑.co.kr 많은 이용을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소중한 네이버웍스 고객사 홍보도 놓칠 수가 없죠. 네. 자, 활용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입점사들을 관리하는 게 메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공유 드라이브, 즉 전사 단위로 쓰는 폴더를 굉장히 잘 사용하시고 있다는 점인데요. 업체명이 이렇게 쭉 나오죠. 업체를 폴더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라고 봤는데 이렇게 입점사별 인증서도 있고 서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입점사별 이렇게 온라인몰 이미지도 관리하고 있으신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기별로 이렇게 2020년부터 쭉 어떤 기획전을 한 것도 쭉 들어가 있죠. 보니까 2년 전이 생각나더라고요. 제목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예방 이벤트, 한참 피해 이렇게 농가 네, 돕기. 피해농가 네. 돕기 한창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이 됐고요. 이 기능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아까도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면 이렇게 기업 마크가 있는 거는 공유 드라이브입니다. 전사 단위 드라이브이고요. 팀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건 팀 그룹 단위로 사용하는 드라이브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사용하시는 케이스는 공유 드라이브이고요. 그 공유 드라이브 안에 굉장히 많은 폴더들을 세팅해 놓고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개별 폴더를 보시면 이렇게 어떤 폴더에는 연필 마크가 있고 어떤 폴더에는 연필 마크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각각 권한 설정이 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권한 설정에서 공유 범위를 폴더 멤버 전체라고 하면 이제 전체 구성원이 되겠죠. 혹은 선택한 폴더 멤버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구성원 안에서 누구에게 이 폴더를 공유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팀 그룹 쪽에서 좀 보여드리면 권한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 팀 그룹 멤버 전체에게 공유되는 게 디폴트 세팅인데 여기서 멤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에게만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면 추가를 누르고 이분들에게 편집을 줄지 안 줄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 가능을 이렇게 뺀다면 이분들은 이제 읽기 전용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열람이랑 다운로드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그렇게 개별 권한을 설정했을 때 이렇게 연필 마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연필 마크가 없는 거는 이제 편집을 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아예 보시면 이렇게 새 폴더처럼 폴더 마스터에게 권한을 요청해달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내가 권한을 받지 않은 경우예요. 하지만 이 공유 드라이브에서는 이것도 보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폴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은 스프링웍스의 활용 사례입니다. CMS 기반의 홈페이지 개발, 디지털 마케팅, 웹 분석,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업이고요. springworks.co.kr로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사업 영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웍스에서는 내 드라이브에서 특정 폴더를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부서에게 공유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상시 필요한 서류들을 아카이빙하고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내 드라이브라고 보이시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공유 드라이브, 팀 그룹 드라이브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내 드라이브를 공유하는 화면이고 내 드라이브 공유하는 화면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Thanks 네이버웍스 이 폴더를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업명, 부서명, 입력을 할 수 있겠죠. 편집 가능으로 할지 불가능으로 할지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김상민이라는 기자님한테 공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분한테 공유 받은 폴더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공유 받은 폴더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이는지. 자, 기본 업무 폴더라고 하면 이 폴더 상세 정보를 보면 마스터가 김재훈이라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죠. 즉 다른 사람이 만든 폴더를 내가 공유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공유 드라이브, 팀 그룹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익히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탐색기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탐색기는 다운 받으실 수 있는 위치는 자주 찾는 도움말 보기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를 탐색기 설치하고 싶어요 라고 나오거든요. 밑에 드라이브 탐색기, 맥 OS, 윈도우즈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기화를 이 부분을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동기화를 한 번 하고 나면 어떤 폴더를 동기화할지 선택하기 어려운가? 그게 아니고요.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내 드라이브에서 어떤 폴더들을 선택할지 바로바로 해제를 하거나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그 팀 폴더 그리고 그룹 폴더까지도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예정이니까요. 동기화를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팀 그룹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이 탐색기에서 볼 수 없나라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실시간 동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서 이 네이버웍스 드라이브, W 드라이브라는 게 새로 생기게 되는데요.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를 들면 디자인 같은 이런 폴더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죠. 여기 신상품 제안서 보시면 이 파일들을 직접 이렇게 열고 편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네이버웍스 이벤트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름으로 마크가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올라가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자, 용량을 먹을까요? 먹지 않을까요? 이점 먹지 않을까요? 먹을까요? 먹지 않는다의 한 표. 먹지 구름 않는다. 마크가 있는 거니까요. 네. 보시면 먹지 않는다 맞습니다. 크기가 136KB인데 디스크 할당 크기가 0이죠. 즉 이거는 클라우드 위에 올라와 있다는 뜻이고 이 파일을 직접 더블 클릭하면은 그때 동기화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동기화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항상 이렇게 동기화해서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실시간 동기화를 하고 싶다. 즉 내 PC 용량을 먹어도 괜찮으니까 다운로드 받고 싶다는 니즈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항상 내 PC의 유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초록색 체크마크가 좀 더 강해졌죠. 내 PC의 용량을 먹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동기화 없이 바로바로 언제든 내 드라이브에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이 파일을 열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량이 갑자기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거를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밑에 있는 온라인에서만 사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용량을 먹지 않고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드라이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설정하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제가 굳이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이게 보통 설정을 막 호기심에 눌러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설정하면 굉장히 이제 꿀 기능이 좀 숨어 있습니다. 드라이브에서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면 환경 설정 들어가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꿀이라고 생각하는 기능은 뭐냐면요. 가장 좋은 기능은 자, 내 드라이브 용량 관리입니다. 내 드라이브 용량 들어가시면 내가 어떤 폴더에서 용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특정 어떤 5기가, 10기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폴더가 있다면 그 폴더 안에 들어가서 파일을 관리하시기가 조금 더 용이하시겠죠. 일일이 하나하나 폴더에 들어가가지고 용량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일 버전 이력 사용 부분인데요. 파일 버전 이력을 사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일 이력이 변경될 때마다 파일 버전이 저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버전 1, 2 막 이렇게 저장되는 게 자동으로 저장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은 조금 더 먹게 됩니다. 다만 그래도 장점은 있죠. 파일이 원치 않게 변경이 됐거나 했을 때 바로 복원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버전은 어디서 보는지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 버전 보는 법은 버전 이력이라는 부분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누가 이 파일을 언제 수정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버전 이력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활동에서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활동은 누가 링크를 만들었는지 업로드했는지 다 뜨게 되어 있고요. 이게 설사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수정을 했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버전을 봤을 때 남게 되겠죠. 네, 이상이 이제 행좋은 파트였고요.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주요 7월에 있었던 6월 7월에 있었던 이제 주요 고객 문의하고 답변을 소개드리는 세션입니다. 이번에 구성은 이제 자주 묻는 문의 중에 좀 드라이브 관련된 질문들을 위주로 좀 선정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네이버웍스 드라이브 탐색기를 이용하면 파일은 어떻게 저장되나요?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탐색기에는 내 드라이브랑 팀그룹 드라이브 그리고 공유 드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 드라이브는 동기화 방식 그리고 팀그룹이나 공유 드라이브는 마운트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 두 개 방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기화 방식은 사용자 PC하고 네이버웍스 드라이브에 파일이 함께 저장이 되기 때문에 PC 용량 그리고 네이버웍스 드라이브 용량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장점으로는 이제 네이버웍스 드라이브 탐색기를 로그인하지 않아도 PC에서 파일을 작업을 하고 실행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시 탐색기 로그인을 했을 때 이제 고객님
로그인 하지 않았을 때 수정했던 파일이 마지막으로 수정했던 파일이 네이버스 드라이브에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동기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운트 방식은 이제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그 네이버스 드라이브 탐색기 로그인을 해야만 로컬 PC에서 파일을 실행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운트 방식의 일단 장점으로는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항상 그 클라우드 네이버스 드라이브에만 파일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PC 용량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제 동기화 마운트 방식은 이제 없어질 예정이고 대신에 이제 동기화할 수 있는 이 폴더 범위를 좀 넓히고 편의성을 더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명이 파일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나요?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일단 저희 네이버스 드라이버 탐색기를 활용을 해서 파일 한 개를 동시간대 여러 명이 편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OS 환경이나 뭐 윈도우나 맥 이런 환경이나 아니면 그 동기화 마운트 방식에 따라서 복사본이 따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먼저 저장한 내용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장한 내용이 남게 되고 먼저 저장한 내용은 이제 버전 이력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혼선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파일 잠금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파일 잠금 기능은 이제 다른 구성원이 수정한 내용이 이제 뭐 다른 그 이름으로 다시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뭐 잠금을 해서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네, 그 랜섬웨어에 대한 질문이 가끔 있는데요. 이제 PC에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면 이제 우리 그 네이버스 드라이브에도 파일들이 동기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 파일들은 괜찮은지, 뭐 그 클라우드 안에서 또 추가적으로 감염이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문의들이 가끔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네이버스 드라이브, 이 서버 안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랜섬웨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네이버스 드라이브 내에 감염된 파일이 있더라도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서버 안에서 이렇게 전파가 돼서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그게 그 사용자 PC에서 감염된 파일이 동기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 파일에 대해서만 네, 감염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전 이력 기능이 이제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온오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온으로 해놓으신 상태라면 이제 감염 전에 파일로 복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버전 이력 기능을 이용해 주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개 계정으로 이제 여러 다수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지 이런 문의들도 간혹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네이버스 뭐 메일이나 캘린더 뭐 설문, 게시판 이런 이제 다른 서비스들은 다 제한 없이 동시 접속이 가능하고요. 이제 드라이버 탐색기만 이제 PC랑 계속 이렇게 연동이 돼야 되는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총 3대 PC에서만 동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동시 접속은 가능한데 이렇게 계정을 공유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 명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유출이 돼서 뭐 좀 해킹이 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많으니까요. 비밀번호 관리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이제 메일을 발송할 때 첨부할 수 있는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문의가 있는데요. 네. 일단 관리자분이 이제 최대 발송할 수 있는 이제 용량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관리자 설정에 따라서 일반 파일은 최대 25메가까지 첨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기한이 있는 파일인데 이제 대중적으로 표현하기로는 이제 대용량 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파일들은 이제 2기가 파일을 10개까지 한 번에 발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운로드 기한이 있는 파일은 이제 수신자가 그 7일 동안 최대 100회까지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뭐 2기가가 더 넘는 파일을 좀 보내고 싶다 하시면 그럴 때는 아까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링크 공유를 이용해 주시면 더 많은 파일을, 큰 파일을 간편하게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네, 6번째로는
드라이버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뭐 폴더를 정리하는 도중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라는 문의가 간혹 있는데요. 네, 일단 그 파일 정리하고 뭐 폴더 정리를 하신다는 거는 뭐 파일을 삭제한다거나 뭐 그 큰 용량의 뭐 데이터를 이동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동작을 하실 텐데요. 이제 탐색기 특성상 사용자 PC 사양이나 네트워크 환경 이런 그 여러 요인 때문에 동기화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제 좀 양이 많은 파일이나 폴더를 정리하실 때는 PC에서 사용 중인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고 시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동기화가 실패되는 경우에는 그 탐색기 환경 설정 그 가는 경로에 동기화 실패 사유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유랑 원인을 보시고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탐색기는 계속 연동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드라이브에서 시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이제 오류 관련해서 문의가 간혹 들어오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 PC 사양이나 뭐 네트워크 환경 또 어떻게 동작을 하셨는지 이런 그 전반적인 환경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헬프센터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7번째로는 이제 드라이브 폴더별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나요?에 대한 질문이고요. 드라이브가 내 드라이브, 팀 그룹, 그다음에 공유 드라이브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별로 접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개인 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혼자 쓰는 거지만 이제 접근을 허용을 해서 설정을 해서 다른 구성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 공유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팀그룹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드민 페이지에서 조직이나 그룹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설정한 이제 조직의 멤버, 그룹의 멤버끼리만 파일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웹페이지 가시면 공유 드라이브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거기서 이제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마스터 권한이랑 공유 범위를 설정을 해서 접근 권한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도움말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주 묻는 문의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오늘 월간 네이버 억스 3회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지금 쭉 Q&A 올려주셨던 내용들을 많이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 좀 빈출 문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문의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채팅으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전 질문 부분도 좀 커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전에 공유 주셨던 질문들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네. 수인님께서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일단은 지금 사전 질문 중에 그 링크 공유 같은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그건 이제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그거는 넘어갔고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그 드라이브 전용으로 용량 추가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공용 용량 추가만 가능하고요. 공용 용량 추가가 필요하시면 저희 네이버스 파트너사들이 있는데 그 파트너사 통해서 공용 용량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이 공용 용량 안에는 그 이제 뭐 팀그룹이나 공유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파일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게시판이나 뭐 캘린더, 설문 이런 데에 올린 업로드한 파일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에서 이제 뭐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삭제하고 이런 히스토리들이 저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 그 어드민 페이지에 감사에 드라이브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서 이제 누가 어느 IP에서 업로드를 했는지, 언제 다운로드했는지, 삭제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감사 부분. 네. 그렇죠? 네. 누가 다운로드를 했는지 과업이라고 되어 있죠. 공유 폴더에 멤버를 추가한 것까지도 보이게 되고 IP 주소, 위치, 서비스 타입, 웹인지 모바일인지까지도 다 뜨게 됩니다. 이 파일들을 기간별로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고요. 다음 내역을 이렇게 보시면 쭉쭉쭉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편하게 모든 감사 내용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화면은 지금 어드민에서 보여드리는 화면이기 때문에 일반 관리자 어드민 권한을 가지지 않은 일반 사용자들은 이 화면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웍스 업데이트 일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음으로. 맞네. 전 페이지. 네. 일단 저희 네이버웍스는 매년 2에서 3회 정도 정기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지금까지 2번의 업데이트가 있었고, 이제 4분기에 마지막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운트 기능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탐색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동기화 방식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좀 소개를 드렸는데 이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채팅방에도 많이 좀 Q&A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존 마운트 방식, 그러니까 동기화가 바로 되지 않는 방식과 이 나름의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동기화를 바로 하는 방식의 장점이 있는데 동기화를 바로 하는 방식은 아까 이 이미지를 갖고 설명드렸던 PC의 상상 보기라고 설명드리는 게 좀 직관적일 것 같아요. 항상 내 PC 유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딱 체크마크가 뜨고 내 PC의 용량을 먹게 되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내 PC 용량을 이게 클라우드 드라이브 탐색기를 설치한 건데 왜 내 PC 용량을 먹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사 선택이 가능한 거죠. 차량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게 두 가지 연료의 장점을 취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 탐색기 역시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마운트랑 동기화 방식의 장점을 취하고 디폴트는 이제 마운트 방식으로 하되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늘 상시 동기화를 파일이나 폴더 단위로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 팀이나 그룹 폴더 같은 경우는 실시간 동기화 방식은 안 되거든요, 지원이. 근데 이거 역시도 이제 하이브리드로 제공하면서 더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로 공유하는 거 화면을 한 번 더 보여달라는 얘기가 아까 중간에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중간에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서 이 사진을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링크로 보내기, 보안 링크, OTP를 통해 접근 가능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OTP는 이렇게 메일 주소를 입력해가지고 접근 가능한 사람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지정을 하면 이렇게 추가하고 파일을 공유합니다라는 메시지도 커스텀으로 쓸 수 있고요. 아무 메시지도 쓰지 않게 되면은 그냥 이 디폴트로 설정된 텍스트 값 그대로 날아가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공유받은 사람은 OTP 인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나오죠. 네, 그렇게 되면 발송이 된 겁니다. 그럼 그 수신자는 자기 메일함을 열어보면 누가 파일을 보냈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고요. OTP를 입력하게 되면 그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파일을 언제 열람했는지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링크 히스토리를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직 열람이나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 이력이 없다고 나오죠. 이것도 이력이 나중에 쌓이게 되면은 이 역시도 하나의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말고 전용 상품 출시, 용량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그 Q&A에 그 워크박스랑 네이버 웍스 차이점 비교를 요청 주셨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박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드라이브의 용량이나 그 다음에 실시간 공동 편집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워크박스를 개별로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파트너사 계약을 통해서 네이버 웍스 용량을 좀 크게 구매를 하시거나 이게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웍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자, 어드민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드민에서 네 부분 지금 내가 이용하고 있는 플랜을 보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기를 제가 오늘 행정에서 보여드리는 플랜은 베이직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베이직은 개인이 매일 30기가 드라이브 30기가 용량을 부여받게 되고 공용 용량은 1테라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1테라가요. 프리미엄이라는 월 10,000원 계정을 이용하게 되면 10테라로 커지게 되고 메일은 무제한,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용량은 1테라로 늘게 됩니다. 이 용량이 아주 소위 말해서 굉장히 해자스럽다라고 실제 고객분들이 말씀을 많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저도 이제 고객분들 만나서 현장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드라이브가 이게 생각보다 용량이 정말 커서 좋다, 돈값한다 이런 말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웍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 프리미엄이라는 계정을 이용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추가 용량은 파트너사분들 파트너사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파트너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네이버웍스 브랜드 사이트에 상위 메뉴에 파트너라고 저희가 메뉴명이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여러 파트너사들의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그 링크 공유를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 주신 게 있어요. 링크 공유를 설정을 해놔야 링크 공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거는 맞아요. 이제 어드민단에서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링크 공유를 사용을 눌러주셔야만 링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링크로 보내기를 눌러주시거나. 근데 이거를 어드민에서 막을 수가 있어요. 어드민에서 막아놓으면 일반 유저분들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또 어드민 분의 또 관리, 정책 관리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링크 관리를 항상 열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폴더 단위로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팀 단위로 설정 부분을 보시면요. 어드민단에서 회사 전체를 통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팀 그룹 단위로 이렇게 링크 공유를 사용하게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사용을 함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사용함을 눌러주셔야 그 안에 있는 멤버분들도 링크 공유를 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팀이나 그룹을 운영하는 마스터, 즉 팀장에 해당하는 분이 봐주셔야 될 내용인 거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브에 링크 공유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어드민에서 허용한 경우만 설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슈퍼 어드민, 전사 단위의 관리 영역이고요. 링크 공유 이거는 이제 팀 단위의 관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톡 메신저와 같이 네이버웍스도 웹 말고 따로 로그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라고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죠. 이 PC 앱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이게 이제 네이버웍스 PC 앱이고요. 혹은 모바일에서도 iOS나 안드로이드 어디서든 네이버웍스를 검색하시면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앱으로도 모바일이나 PC 양쪽에서 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네이버웍스 팬이라고 말씀 주시는 분이 벌써 생겼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녹화본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네이버웍스, 유튜브 양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 올라가도 내가 그 유튜브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의 메일함으로 보내드립니다. 발표 자료와 함께. 저희가 직접? 네, 직접. 네, 오늘 남겨주셨던 Q&A 내용도 정리를 저희가 해서 발표 자료를 첨부를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고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계신 또 다른 직원분들이랑도 좀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정말 네이버웍스를 잘 쓰고 이걸 통해서 생산성을 많이 향상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진심 어린 바람으로 이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또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10분 동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네. 인사드릴까요? 저희는 또 8월 월간 네이버웍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웍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